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아주사 부흥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은 3명의 이탈리아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웃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발전되어 이탈리안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듯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탈리안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목회자인 피로와 뒤를 이은 아놀드 베레시가 50년을 섬겼습니다. 회중의 변화는 없었지만 2세들이 성장하면서 영어가 주 언어가 되어갔고, 그때 영어 설교를 위해 자주 초빙되었던 피 캐럴이 2대 목회자인 아놀드가 은퇴하면서 3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목회를 펼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던 목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탈리안이 아닌데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버스에 쓰여진 교회 이름에서 이탈리안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교회의 공식 명칭은 크리스천 어셈블리가 되었고, 교회는 이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현재 위치한 캘리포니아 이글락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탈리안 특유의 가족 중심적 가치가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커지자 자연스럽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모두를 가족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진정 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와 각기 다른 민족이 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온 성도가 일주일 동안 만나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고 교제하는 특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매일 자신과 다른 인종,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다른 형태의 사역으로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선교적 교회 리서치를 기반으로 쓰여진 리폼 처치에 소개된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의 스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자인 이상훈 교수는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를 연구했으며 현재는 미주 선결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서에 소개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상훈 교수는 모든 조직은 생명주기가 있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가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면에서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상훈 교수가 던진 질문처럼
어떻게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전통과 가치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는 외적으로도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2009년까지 백인 50%, 아시아인 20%, 히스패닉 20%, 기타 6%, 흑인 4%의 회중 구성 비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세대와 계층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여타 대형 교회와 다른 점은 거대한 외형과 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미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느낄 수 없는 소박함과 지역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본당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회의 전체 분위기는 밝고 자연스러우며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늘어난 성도에 비해서 예배당 공간이 협소했지만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공간에 마른 목골로 회중석을 배치하고 강단은 성도들과 같은 눈높이에 놓아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가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에게 연결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배 인도자인 타미 워커를 비롯한 유명한 예술가와 음악가가 많이 있지만 과하지 않고 균형 잡힌 연주로 인도자는 회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대가 기쁨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모습은 이사용 교수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품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느껴지고 서로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 속에서 예배에 임하는 회중 모두가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역사와 전통이 과거의 유산으로 머물지 않고 도리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리더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5명의 담임 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현재는 4대와 5대 담임 목사가 10년 가까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임인 마크 목사의 겸손한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톰이 교회의 청년부를 맡았을 때 여러 면에서 탁월성을 보고 마크는 톰에게 공동 목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톰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탁월한 은사를 가진 톰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했다는 설명에 심사숙고의 시간을 거쳐 공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둘의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겸손은 자기 정체성과 리더십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4대 담임 목사인 마크의 선택은 그의 리더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점이기에 진한 감동이 됩니다. 이상훈 교수가 밝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의 사역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것, 변화하는 회중의 상황과 문화에 민감하는 것,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하는 리더십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핵심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세속적인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교수는 이것을 스콧 맥라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듯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는 백성이 왕국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맨들레의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시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여러분은 공동체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계신가요? 자민족 중심의 교회에서 시대를 지나 다민족 중심인 교회로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가족 중심의 가치를 재해석함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가 주는 도전과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리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누고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굿모닝 밴쿠버. 매직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와 진리마저 무너져버린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차세대 리더 양육과 파워풀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굿모닝 밴쿠버를 진행하는 피터정입니다. 이 방송은 미셔널 처치 확장을 꿈꾸는 김원진 목사님과 함께 밴쿠버 GBS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